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오프닝 없이 그냥 조용히 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어림없는 얘기 같아서입니다. 경제를 걱정해도 주식시장은 마치 아무 일 없던 듯이 장중 최고치를 오늘 경신을 했죠. 그리고 최장 연휴 기간 동안 180만 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떠났답니다. 경제가 어려운 거 맞습니까? 안보를 걱정해봐도 미국 비원비 폭격기나 전략 핵 잠수함 등 미국 전략 무기가 없으면 우린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폭풍정야라는 말을 해도 우리는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도저히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18대 대선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왜 갑자기 18대 대선이냐? 오래전 이야기 같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불법 선거운동 조직인 시발단을 국정원이 지원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답니다. 참 발음하기도 그런데 시발단, 국정원의 연결고리, 1부에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개성공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 재산권을 북한이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가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방북 신청을 할 모양입니다. 아마 21일이나 21일경에 아마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신한용 위원장 연결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3부, 4부는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이죠. 또다시 등장한 정치권 통합 문제, 그리고 친박을 주제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과 바른정당 유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18대 대선 2012년이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조직이 있었답니다. 그 이름이 이른바 십자군 알바단, 그러니까 십자군 아르바이트단인데요. 이걸 줄여서 이 시발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법 선거운동 조직이겠죠. 시발단이 만약에 있었다면.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국정원과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검찰이 이 문제를 지금 재수사하겠다라고 나선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발음하기도 참 그래요. 이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하는 이 시발단, 어떤 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당시에 우리 표창원 의원은 정계 진출하시기 전인데. 네,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12월 11일 날 국정원 직원의 강남 오피스텔에 대한 경찰과 선관위의 그 조사가 시작됐죠. 네네. 그때 뭐 감금이냐 잠금이냐 대치 상황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요. 네. 그 이틀 뒤였죠. 12월 13일 날 여의도 한가운데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실제로는 불법 여론조작 활동을 하던 이 윤종훈 목사라는 분, 이분의 사무실이 이제 선관위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검찰 고발 조치가 됐죠. 그렇게 돼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국정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다가 결국 뭐 비난 여론에 부딪혀서 경찰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나왔던 상황이라서 이 윤종훈 목사가 연결된 사건에 대해서 그 연결고리, 그 이틀 전 사건과의 연결성이 좀 많이 추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분과 개인적인 악연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또 상당한 뭐랄까요, 충격과 의혹을 갖게 됐었죠. 네, 윤종훈 목사하고 악연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어떤 악연일까요? 한 8개월 전이죠. 그 사건 8개월 전 2012년 4월에 레이디 가가라는 미국 팝 가수의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레이디 가가가 동성애를 지지 확산시킨다라면서 내한 공연 반대 운동을 하던 그 기독교 일부 세력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뭐 명예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문제 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SNS 상에서. 예.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그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혐오 차별 조장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올렸다가 엄청난 공격을 당했었는데 그 핵심이 명품 타임라인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던 그 트위터리언이었고요. 예. 이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시발단의 윤정훈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트윗이라든지 다른 SNS를 사용하게 되면 본명 쓰는 분도 계시지만 가명이나 또는 다른 별명을 쓰는데 그 별명 이름을 명품 땡땡땡이라고 했던 분이 윤 목사였군요. 네, 타임라인. 네, 아주 유명했고요. 예. 그 당시 트위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셨고, 워낙에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그 뭐 보수적, 기독교적인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생산해냈고, 연결된 분들이 계속 리트윗하는 형태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착한 정치적인 분들이 이분을 영입해서 아마도 그 18대 대선에서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보수라고 올리기도 뭐 한 시장 양아치 비슷한 수준밖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했다고. 그 표창원 의원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연이 많네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죠? 경찰대도 나오시게 되고. 예. 네네. 그 경찰대 계셨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때 뭐라 그럴까요? 오피스텔 강제 감금 상태다 뭐 이런 연금 상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내부 정보를 들으신 게 있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워낙에 경찰도 당시 사건에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 수서경찰서에서 현장 출동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그 모종의 그런 수사에 대한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나중에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그때 그 문제 제기를 한 거 가지고 결국은 또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이죠. 네, 당시 수사과장이었습니다. 예. 양심선언을 하면서 또 국회 쪽으로 나왔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 목사, 방금 말씀하신 윤정훈 목사하고 국정원의 연관성, 이거는 어떤 연결고리를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걸 혹시 뭐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사실 그 적발돼서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그 매체나 또는 인터넷 상의 팟캐스트 등과 인터뷰를 이 사람이 꽤 했었거든요. 예. 그 중에 녹음되는 줄을 모르고 했던 말 중에, 그 여의도 한가운데 사무실이 임대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뭐 컴퓨터 8대, 전화 9대, 뭐 인턴 직원들 7명 고용해서 운영하던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이었거든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는 질문에 대해서 국정원과 연계된 사람이 내 뒤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답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검찰은 이 사건을 발견하고 상당히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다가 결국 이 사건에 대한 배후라든지 연결고리, 돈의 출처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덮여졌던 것이 최근에 이제 국정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그 자금 지원 정황을 포착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금융 계좌 추적이라든지 당시 통신 수사에 대한 그 내용들이 보강된다면 아마 증거들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분 타이틀이 이름 뒤에 목사라는 뭐라 그럴까요? 호칭이 붙는데 목사를 빼고 그냥 한 개인으로 제가 이름을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정훈 씨는 한 팀장급 정도 되는 셈이었겠네요. 국정원 운영팀 중에서, 그죠? 일단은 좀 모호하죠.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당시 새누리당의 중앙선대위 SNS 미디어 본부장이란 것을 정식 공식으로 맡고 있었거든요. 직함을. 그래서 이 사람의 활동이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행했던 불법적인 그 온라인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봤는데 검찰에서는 그것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일이었다. 개인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봐서 그 댓글 작업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유사 선거 사무소 운영이라는 것만 그 혐의 인정을 해서 기소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댓글 작업이 만약에 국정원과 연결된 것이라면 지금 국정원의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심리전단, 심리전단의 그 내부 조직 말고 외곽 조직을 또 알파팀 이렇게 운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또 다른 형태의 그 외곽에 연결되어 있는 조직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만 선거 개입에 윤정훈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선거 개입이 확인이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그 대법원에서 네. 이 윤정훈 씨 관련된 사실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네.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등의 여론조작 등 예. 이 부분이 그 불법 선거이고 그래서 선거 무효 사유 아니냐라는 그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네.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계속 그 법에 어긋나게 지연을 해왔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예.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기 때문에 예. 그 선거 무효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 이것이 사유였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윤정훈 씨의 그 선거 불법 개입 혐의가 국정원과 연결되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네. 18대 대선의 유효성 여부는 사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게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선이나 총선을 치르다 보면 우리 뭐 표창원 의원께서 SNS를 워낙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새로운 정치의 어떤 패러다임이 SNS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선거전이 벌쳐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협의로 해석하느냐 광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개인의 어떤 활동이겠지만 누가 뒤에서 어떤 자금을 대준다든지 선거 활동, 총선이나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자그마한 자금 출처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당선 무효다 이렇게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그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학계에서 조금 그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언론과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예.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 새로운 선거 환경 하에서 네. 이러한 식의 SNS 불법 선거 운동에 만약에 후보자나 정당이나 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여한 형태로든 개입될 경우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불법성과 선거에 대한 영향성을 따질 것이냐. 예. 이걸 조금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 표창원 의원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또 표창원 의원도 직접 그런 댓글을 많이 받으셔갖고 심리적으로 많이 좀 괴로우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폭탄이라든지 댓글 폭탄이 던져지는 걸 보면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소위 말해 인격에 대한 모독까지 가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정치가 선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시발단 문제도 시발단 문제지만 그런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기준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죠. 네.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정치인이나 정당 또는 국가기관의 행동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뭐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예. 인격이 있고 또 사생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예도 있고요. 예. 그 부분은 존중되는 것이 맞죠. 다만 예. 그것이 법적으로 규율하고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느냐 네. 아니면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방향으로 선도되고 개선되어야 하느냐 이것은 조금 아마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후자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어느 정도의 네. 제도적인 보완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윤정훈 씨 사무실에서 박근혜 후보 이름 찍힌 임명장 이런 것도 발견됐는데 대선 때 이런 임명장은 막 그냥 남발하다시피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죠? 어느 정도.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재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시발단이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검찰과 국정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재수사에 나가겠다. 이게 또 보수라든지 다른 쪽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 적폐청산의 이름을 가지고 이 과거사에 대한 보복 아니냐 정리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런 의문이나 비판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겠죠. 네. 다만 지금 그 윤정훈 씨의 이 국정원 연루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찾아낸 것이 아니고요. 네. 국정원 태스크포스에서 그동안 은폐되었던 자료들 이 부분이 확인되면서 네. 당시에 그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고 진척되지 않았고 예. 드러날 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확인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좀 그런 과거는 잊고 지나가자라는 인지상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모르면 몰라도 알게 된 사실을 덮을 수는 없고요. 네.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고 예.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네.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이에 대한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표창원 의원은 늘 합리적인 분이고 또 투명한 분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정원 개혁 TF안에 일단 민간인 신분을 가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국정원 TF를 일반 민간인이 들어가서 국가 운영에 대한 그것이 옳은 것이든 나쁜 건 적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알게 된 이상 처벌은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민간인에게 비밀 사항까지 각서도 받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국정원의 전반적인 활동 내용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밀정 또 우리의 주요 기관들의 정보가 자칫 잘못하면 새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가져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태스크포스와 관련된 그 의원님들께 여쭤봤더니 정보위 소속에. 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인 분들. 네. 이분들은 물론 보안 등급을 부여받긴 했지만. 네. 그분들이 모든 국정원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국정원 서버 등에 대한 검색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이 다 하고요. 네. 거기서 걸러져서 나와서 네. 보안성, 기밀성에 문제가 없는 것들 네. 그리고 범죄와 관련됐거나 반드시 공개돼야 될 부분만 네. 민간인이 포함된 태스크포스 회의에 공개가 되고 올려진다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충분히 같은 우려를 공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짚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안심이 되네요. 표창원 의원한테 역시 이런 질문 좀 드려봐야 돼. 다른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은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인터뷰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정감사 잘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